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.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물어봐리을 변호사입니다. 날씨가 좋아지면서 드라이브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회차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는 방법,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영상 올라오는 거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교통사고는 일방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이러한 사고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행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험회사죠. 그래서 보험사 전화번호 그리고 보험 증서를 미리 배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보통 조수석 옆에 서랍에 항상 비치해 두시고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요즘에 블랙박스는 다들 비치해 두고 계실 텐데요.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간혹 블랙박스 전원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준비가 다 되셨다면은 드라이브를 나가시고 여행을 가실 텐데요.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.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시고 비상등을 꼭 켜 두시기 바랍니다. 2중, 3중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것이니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부상자가 있다고 하면은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됩니다.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보면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사상자들을 구호해야 하는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본 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으면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. 단순히 차만 손괴되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이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 신고하시고 사건을 처리하시는데요. 당황해서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보험회사가 어떠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사고 시간이랑 장소 그리고 사고 내용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. 그리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니까 이 부분도 준비해 두시고요.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부상자들을 어떠한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또는 부상자들이 어떠한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상대방 신원을 아신다고 하면 상대방 신원도 보험회사에 말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고 계시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간혹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고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으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. 이때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자리를 이탈하실 때 그 주변 상황 그리고 해당 사고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 핸드폰으로 녹화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이럴 때 핸드폰으로 녹화하실 때에는 자기 차량과 다른 사람의 차량도 동시에 다 녹화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교통사고는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례를 제가 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자기 사건이 지금 이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우선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로 몸을 봤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보험회사에는 연락을 취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황을 유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만약에 그냥 자리를 이탈하실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죄가 문제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건 현장에 나와
이 사건을 확인한 걸 확인하신 후에 그 현장을 이탈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. 대부분 대물 접수는 많이 해줍니다. 그런데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받으실 수 없는데요. 이때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직접 청구권을 통해 행사하시면 됩니다. 이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통하지 않아도 보험 접수가 가능한 권리인데요. 이걸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대인 피해를 입으셔서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는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린 아이와 발생했던 교통사고인데요. 아이들은 사고가 나면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 괜찮으니까 집에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이때 그냥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. 이건 법원에도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데요. 법원의 경우 어린아이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주의 인적사항을 남겨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어린아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어린아이가 손쓸겨를 없이 갔다고 하더라도 꼭 경찰에 사건을 접수를 하시고 부모와 대화를 통해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꼭 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엄청 큰 문제가 되니까 꼭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어떠한 점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사건이 분쟁이 되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전을 해야 될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